네, 안녕하세요. 한국음악 레이블 산업협회 회장 윤동환입니다. 연관상 오늘은 피프티 건에 대해서 조금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그리고 대중음악 산업의 구조에서 조금은 생각해 볼 부분들을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나서서 얘기하기는 좀 조심스럽고 언론상에서는 크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아티스트가 소속사를 상대로 신청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신청이 기각이 된 걸 보고 이제는 좀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었고요. 전속계약 해지와 전속계약 효력 정지는 다릅니다. 전속계약 해지는 이 회사와 계약을 끝내겠다라는 소송이고요. 그리고 보통 이 소송은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년까지도 걸리기 때문에 이 판결이 날 때까지 이 회사가 나에게 효력을 발생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스케줄을 잡는다던가 잠시 동안 정지시켜달라는 신청입니다. 전속계약 효력 정지와 전속 해지 부분은 연법상에서도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김미성 변호사님이 자세하게 좀 설명드린 부분이 있어서 참고를 해주시고요. 전속계약 효력 정지는 웬만해서는 법원에서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 기각되는 경우를 사실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고요. 왜냐하면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냈는데 회사와 원만한 관계로 일을 진행할 수는 없잖아요. 전속계약 효력 정지를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기각이 됐다는 거는 아티스트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 전혀 맞지 않다. 막말로 말씀드리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한 겁니다. 전속계약 효력 정지 신청을 할 때 문제 삼은 3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투명하지 않은 정산인데요. 제가 방송이나 이런 거를 좀 보다 보면 정웅준 대표가 있었던 스타크루 ENT 그리고 어트랙트, 마치 이 구조가 전웅준 대표가 횡령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구조로 자꾸 설명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너무나 일반적인 그 형태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소규모로 운영을 하는 회사에서 전홍준 대표의 어떤 목표는 주식 상장, 아티스트를 통해서 이 회사를 계속해서 키워나갈 거고 주식 상장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꿈을 가졌기 때문에 그 꿈을 가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인을 만드는 거는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는 너무 당연한 거다. 그리고 일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그 구조만으로는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라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이제 투자죠. 이 대중음악 업계에서 존재하는 선급금 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급금 투자는 2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공연에 대한 선급금 투자예요. 출연료가 1억인 가수가 있다. 그러면 이 가수의 단독 콘서트를 10번, 1억씩 10번이면 10억이죠. 이 출연료에 대해서 미리 주고 10번을 공연을 하게 되면 이 10억 원을 모두 다 상계 처리한 걸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 가수는 10번만 공연을 하면 되는 거고 그 공연이 매진이 되든 표가 정말 한 장도 안 나가던 이 가수나 이 소속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 모든 손해는 공연 제작사가 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공연 제작사가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공연에 대한 선급금 투자는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되는 가수들에게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공연 제작사에게 신청을 한다고 해서 선급 투자가 이루어지진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문제가 되고 있는 음반이나 음원에 대한 선급금 투자인데요. 일정한 금액에 대해서 선금을 받고 매달 발생되는 음원 매출로 선급받은 금액을 상계 처리하는 구조입니다. 문제 3은 하나의 내용 중에 이 투자금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여기서 이제 이 선급 투자라는 거를 조금 고민을 해보면 신인 팀의 경우 어느 정도 일정 인기가 있고 수익이 보장되는 스타의 경우 이게 좀 다릅니다.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되는 스타의 경우에는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그 회사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티스트에게 고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해요. 제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음원 음반 선급금 투자에는 계약 내용에 앨범을 몇 장을 내고 또 언제 내고 계약 기간 내에 앨범을 내지 못했을 경우엔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지금 피프티 거는 사실 신인이에요. 신인은 선급금 투자가 사실 불가합니다. 얼마를 벌지도 모르고 성공할지 실패할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선급금 투자는 신인에게는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지금 인터파크 측으로부터 80억을 선급금 투자를 받았다는 거는 이 투자는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투자가 된 게 아니라 온전히 이 회사 전홍준 대표
능력 가능성만 보고 투자가 된 거예요. 아, 이 사람이면 어떤 팀을 만들어서든 정말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보고 선급금 투자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피프티 건은 아티스트 팀이 결성되기도 전에 선급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경우에 아티스트에게 고지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냐 안 해도 되냐는 조금 더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음악산업 전체가 좀 축소가 되고 위축이 될 수 있습니다. 아티스트에게 고지되지 않는 부분 중에 또 하나는 제작비예요. 피프티 건은 전체 80억 중에 직접 투자가 30억, 회사 운영 관련해서 간접 투자가 30억, 그리고 현금으로 뭐 10몇 억 이렇게 해서 80억이 있다고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직접 투자가 어느 항목까지 인정이 되는지, 그리고 또 간접 투자는 또 어느 항목까지 인정이 되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투자로 가는 항목과 간접 투자 가는 항목이 사실 아티스트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수를 다 똑같이 갈 수가 없어요. 또 아티스트가 바라는 거, 그 회사가 바라는 거,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의 고지나 확인이 필요합니다.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일이 거의 없어요. 회계팀이 아예 따로 있기 때문에 즉각 다 정리가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고지가 되지만, 사실 중소기획사, 직원이 몇 안 되는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매번 발생되는 지출이나 수익이나 이거를 회계 때마다 계속해서 고지한다는 거는 사실 좀 벅찬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아이돌 제작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금액이 들어갑니다. 이 아이돌 제작비 관련해서는 관계자분도 또 모시고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아티스트가 6명이다. 보컬 레슨이 보통 200에서 3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6명이면 2팀이나 3팀 정도로 나눠요. 한 달에 보컬 레슨비로 400에서 600, 대략 한 500 정도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춤을 배워야 돼요. 춤도 500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요즘에는 또 외국어들을 또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또 한 1000만 원 들어가고, 또 별도의 하나씩 또 장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뭐 어떤 멤버는 발레를 배우기도 하고, 요즘에는 예능도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배우게 되면 교육비만 대략적으로 한 3천 정도가 듭니다. 그리고 그 외에 숙소, 직원, 매니저, 그리고 차량, 이런 비용들을 다 합치게 되면 어느 정도 트레이닝을 한다, 제대로 된 아이돌 팀을 만든다고 한다면 한 달에 4천에서 5천 정도 비용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1년이 되면 거의 5억에서 6억 정도가 드는 거예요. 아이돌 육성을 1, 2년 하면 개판입니다. 안무도 다 안 맞고 뭐 노래도 엉망이고 2년 안에 이게 만들어지기가 어려워요. 최소한 3년 이상은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거든요. 데뷔를 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수익이 발생되느냐? 아닙니다. 방송에 많이 나오면 돈을 많이 버는 줄 알아요. 방송을 한번 하면 신인의 경우입니다. 신인의 경우 출연료가 10만 원 안팎입니다. 음악방송의 출연료는 제일 적은 경우는 5만 원도 있고요. 5만 원부터 30만 원 사이예요. 근데 이 아이돌이 방송에 출연하기 위해서는 의상도 제작해야 되고, 팀의 안무 비용, 그 스태프들의 식사 비용, 교통 비용, 신인 아이돌이 어느 음악방송에 나왔는데 무대가 멋있다, 무대가 이 팀에 특화되어 있다, 무대 제작비까지 이 회사에서 모두 다 비용을 낸 겁니다. 그래서 음악방송을 하면 굉장히 큰 금액이 마이너스 됩니다. 그래서 음악방송을 돈이 없으면 못한다라는 게 사실 그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아이돌 팀들은 최소한 5년 동안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계속 마이너스예요. 이런 상태에서 사실 이 건으로 보면은 중소기획사 같은 경우는 이런 마이너스가 발생이 된다고 해서 그때그때마다 회계 처리를, 영수증 처리를 하고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아티스트에게 계속 고지해서 이 팀의 제작비, 이 팀의 투자비가 얼마라고 정리하는 게 사실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돌 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본인 팀에게 들어간 투자 비용이 얼마인지 확실히 알기가 어려워요. 이거를 회사에게만 사실은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트레이닝도 데뷔를 했다고 해서 멈추는 게 아니고 계속 진행이 됩니다. 방송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그래서 투자 비용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이 건으로 보면은 아이돌 아티스트가 내가 하는 팀의 투자비가 얼마인지 확실히 알기 어렵고 이게 고지가 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만일에 어트랙트가 문제가 되려고 한다면 투자금, 직접 투자 30억 이상의 수익이 나고 그 수익이 난 부분만큼 정산을 안 해줬을 경우에는 문제입니다. 근데 80억을 받은 게 피프티 건은 아니거든요. 이 80억 안에는 당연히 신인을 개발하고 제작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운영비도
개념이 들어가 있고요. 아티스트에게 정산을 해줘야 되는 수익도 포함이 된 겁니다. 80억이 모두가 다 아티스트에게 다 들어가진 않잖아요. 분명히 투자금이 있는 거고, 이 투자금 이상의 수익이 났을 때 이 회사는 정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예비 비용은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오해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30억이 직접 투자고, 그리고 50억의 수익이 발생되면 그러면 그 이상 발생된 20억을 멤버들에게 다 줘야 되는 것처럼 얘기가 되는데요. 사실 7대3 계약이기 때문에 20억의 수익이 나면 아티스트에게 정산해 줘야 되는 거는 6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6억만 있으면 정산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20억이 없기 때문에 이 회사는 정산을 해줄 수 없다라는 식으로 자꾸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업계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정도 성공을 거두면 돈 구하는 거는 정말 너무 쉽습니다. 그냥 아는 지인들한테만 얘기해도 엄청나게 투자를 끌어올 수가 있어요. 엔터테인먼트 사업이라는 게 내가 10을 투자하고 20을 수익을 얻고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조건 적자로 시작하고 손해를 보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쌓이고 어떤 투자와 손해와 또 이익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에는 그 손해본 부분들이 상계가 다 되고 100% 다 흑자로 전환되는 시점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대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정산으로 문제를 삼는 거는 사실 큰 착오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옆에서 누군가는 아마 작전을 짰을 텐데 굉장히 조금 급하지 않았나. 추정하건대 음악산업의 구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조언을 해서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방향으로 더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활동, 지원이 미비했다. 이거는 지금 현재 문체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 표준계약서에서 저희도 이제 좀 문제 삼는 부분이고 사실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내용은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뭔가 표본이 딱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지원을 했지만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지원이 너무 적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활동, 그러면 감기만 걸려도 활동을 하면 안 되냐, 아니면 꼭 뭐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냐. 회사의 입장과 아티스트의 입장은 사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준계약서에서 한정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법적 다툼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수들이 소송을 할 때 문제 삼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원이 별로 없었다, 내 의지와는 다르게 활동을 했다, 정산이 투명하지 않다. 이게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문제인 게, 변호사분들은 전후 사정을 잘 보지 않고 계약서의 내용이 있으면 소송이 가능하고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에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계약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너무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 그리고 전속계약이라는 거에 대해서 계약 자체가 효력이 너무 약해질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CCTV가 있어서 감시당하고 있었다. 혹시나 해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데요. CCTV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사실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걸그룹 같은 경우는 전속계약을 해지할 때 하나의 방법이 성추행으로 대표를 고소합니다. 그러면 이 대표가 정말 아무 힘 없이 계약을 해지시켜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CCTV가 없으면 멤버 하나가 계약을 해지하고 싶으면 대표가 성추행했다, 어느 뭐 연습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어떻게 했다 라고 거짓말로 소송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합의 보는 조건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진짜로 성추행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없는데 거짓말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사실 그거에 대해서 법적 다툼을 하고 싶지만 어느 누구도 사실 그 대표 말을 믿어주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사회에서는 소속사 대표는 갑이고 아티스트는 을이고, 그리고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약자이기 때문에 결과가 안 좋을 게 뻔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소송이 발생이 되면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실 존재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티스트 측에서 이제 상표권을 등록을 했는데요. 이 상표권 등록은 아마 작전상의 하나의 방법 중으로 시도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상표권이 발생이 되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뭐 MD라든가 뭐 이런 거를 이제 이후에 아티스트 측에서 제작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지만, 아티스트 측의 상표권이 등록이 된 후에 만일에 전속 계약이 해지가 되면 앞으로 만들어지는 거는 당연히
할 수 없겠죠, 전 소속사가. 어트랙트의 경우는 아닙니다. 어트랙트는 상표권을 지금 피프티피프티라는 로고로 받은 상태고요. 만일에 예를 들어서 아티스트가 그 로고를 상표권으로 등록을 했다, 그러면 계약이 해지가 되면 기존에 있던 이미지들을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고 계속 사용하게 되면 로열티를 지급을 해야 돼요. 음반이나 제작되어진 MD 같은 경우는 유통되어진 것까지는 인정을 한다. 하지만 새로 제작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이 로고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로열티를 지급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교체가 가능한 음원 표지라든가 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수정이 가능한 부분들은 이 로고를 다 빼야 됩니다. 유지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 상표권이 있는 사람에게 로열티를 계속해서 지급을 해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 작전은 이 이전에 이제 어드렉트에서 피프티피프티로 발생될 수 있는 수익이 존재할 수 있으니 만일에 발생되면 로열티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아마 논의가 좀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시간을 만든 거는 너무 아쉬워서입니다. 사실 이 건이 발생이 됐을 때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나오지 않았던 경우이고 너무나 좋은 컨텐츠로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두는 상황이었고, 그게 결국에는 우리나라 K-POP 그리고 대중음악 산업을 발전시키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했었는데, 항상 이런 지금 아이돌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모입니다. 예전에 일본에서 교류가 활발했던 적이 있어요. 일본에서 자제를 하고 조심스러워진 게 우리나라는 이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소속사를 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3년 동안 같이 일을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아티스트가 전속계약을 깨고서 나가서 계획했던 일이 다 무산이 되는 거죠. 근데 일본에서는 사실 그런 일이 극히 드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너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 이후부터는 사실 일본에서 우리나라 회사와 업무를 같이 하는 거를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신중하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피프티피프티 건은 단순히 이 세 주체, 그러니까 소속사와 더기버스와 그리고 피프티피프티 아티스트 이 세 곳에만의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건으로 지금 해외에서 좋게 바라보던 K-팝의 위상이나 한국 음악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꺾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투자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산업 자체도 위축되고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고 사실 명명백백 밝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구조적으로 좀 만들었으면 하는 부분이 미성년자인 아티스트의 부모의 권한을 어디까지 둘지 기준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티스트는 활동을 하느라 바쁘고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가 사실 없습니다. 그런 나쁜 업자들, 이 부모들한테 접근을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이 정도 됐는데 얼마 정도 벌었냐? 아, 그러면 그 회사가 좀 이상하다. 나는 지금 이렇게 하면 이 정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꼬십니다. 부모님들도 사실 잘 몰라요. 내 자식이 더 잘 될 수 있다는데, 당장 얼마를 준다는데, 이런 말에 현혹돼서 안 좋은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부모가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을 제한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좀 논의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을 말씀 안 드리고 기다렸던 거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굉장히 많이 밝혀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방송만 되면 이게 모든 게 다 밝혀질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편파적인 방송이 돼서 사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나온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점검해 봐야 되는 부분들을 다 같이 좀 논의하고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이런 일이 발생되게 만든 장본인은 분명히 밝혀져서 다시는 업계에서 활동할 수 없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장치도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해외에서 이 K-팝 아이돌에 투자하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템퍼링 같은 이런 경우가 해외 업체에서 굉장히 많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정말로 이 업계에 다시는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문제를 만든 장본인들은 꼭 밝혀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